지금 전 세계가 하나의 숫자에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바로 36조 달러, 미국의 부채 이야기인데요. 이 숫자는 단순한 빚이 아니라 세계 경제의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와중에 금값은 3,000달러를 향해 치솟고 비트코인은 하락하고 있죠. 과연 앞으로 비트코인은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요? 더 흥미로운 건 이더리움, 비트코인, 그리고 미국 경제가 보여주는 숨겨진 연결고리입니다. 여기엔 우리가 놓치면 안 될 중요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그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분명 달라진 시각으로 내일의 경제를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바로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로 다룰 주제는 바로 미국의 부채 문제입니다. 현재 미국의 국가부채는 36조 달러를 돌파를 했는데 이 엄청난 숫자는 그 자체로도 충격적이지만 이를 국민 1인당으로 합산을 하면 약 10만 5,869달러에 달합니다. 쉽게 말해서 갓 태어난 신생아조차 이 금액의 부채를 가지고 태어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채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미국 정부는 오랜 기간 동안 적자 예산을 통해서 운영되어 왔어요.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는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시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이렇게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면서 이걸 언제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1월 2일 미국은 다시 부채 한도에 도달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의회에서는 또다시 격렬한 대립이 벌어지고 있는데 만약 부채 한도를 상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연방정부는 새 부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공무원의 급여는 물론이거니와 주요 복지 프로그램까지 마비될 위험에 처하게 되겠죠. 자, 이 상황에서 미국 재무부 장관 제니 앨런은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를 했습니다. 만약 의회가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는 단순히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재앙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는 거죠. 자,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부채 한도를 완전히 폐지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부채 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매번 임시적인 상향 조정을 통해서 위기를 넘기고 있는 상황이 반복된 만큼 현실 불가능한 얘기라는 거죠. 이러다 보니 미국의 신뢰도에 금이 가고 있다는 우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금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금은 언제나 안전자산이라는 이름으로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합니다. 2024년 금값은 무려 27% 상승하며 투자자들에게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제공했죠. 현재 금값은 2,636달러 수준인데 월가 전문가들은 내년에 금값이 온스당 3,0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14%의 상승 여지가 남아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금값 상승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중앙은행들의 대량 매입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중앙은행이 달러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금을 매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미국의 부채 문제로 인해서 달러 가치의 하락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결합을 하면서 금은 앞으로 더 큰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보이는 거죠. 자, 비트코인은 올해 120% 놀라운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고 현재 가격은 93K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분석가들은 비트코인의 미래가 밝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금과 비트코인의 상승률을 비교하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금이 27% 상승한 동안에 비트코인은 그 4배에 달하는 상승률을 보여줬죠. 자, 이런 패턴이 반복된다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금이 3,000달러를 도달할 때 14만 8,0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최근 비트코인은 하락세를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죠. 일부 분석가는 이 심의갭으로 알려진 가격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비트코인이 7만 7,000달러에서 8만 달러 사이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트위터에서 활동 중인 분석가 렉트캐피털은 이 비트코인이 주요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추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고를 했어요. 그는 비트코인이 이 9만 달러 수준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이 지점이 강력한 지지선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립 뉴브 분석가 같은 경우도 비슷한 의견을 제시를 하는데 이 차트상 꼬리가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나와 있는데 뉴브 분석가가 봤을 때는 이 꼬리를
달러를 다 메꾸러 내려갈 것이다. 자, 그리고 또한 이 유동성 맵을 봐도 지금 91,700달러까지 해가지고 이 라인에 많은 롱 포지션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자리를 정리하게 되지 않겠느냐.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지금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 9만 달러까지 떨어져주면서 포지션도 다 정리를 시키고 해당 자리에서 반등을 했을 때 반등하는 거 보고 롱 포지션에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석가 모두 9만 달러까지는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다음으로 비트코인이 지금 반등다운 반등은 한 번도 해주지 못하고 계속해서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집할 사람은 매집하고 있다. 한 새로운 지갑 같은 경우에도 지금 14시간 동안에 2,700개의 비트코인을 매집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자, 과연 이번 주에 ETF들은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까지 매집할 수 있을 것인지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연말 분위기를 우중충하게 만들고 있는 이 비트코인. 주말 동안에 알트코인이 좀 달려보려고 했었으나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빠지게 되면서 알트코인들을 죄다 끌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잘 버텨주고 있는 알트코인들, 내년에는 정말로 알트코인들의 하극상이 한번 성공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더리움의 차트인데요. 크립토 체이스 분석가는 이더리움이 비트와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바닥을 다지고 나서 이런 식으로 천천히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을 내놨습니다. 자, 이더리움이 올해 특별히 상승세를 보여주지 못해서 다소 실명스러운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과거 데이터를 보면은 반감기 이후에 강력한 상승세를 보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더리움이 단계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만 2025년 초반부터는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투자자들은 여전히 이더리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카스텔로 트레이딩 분석가는 이더리움이 이 사토시 차트에서 바닥을 다진 이후에 천천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을 하면서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과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 생태계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신호로 전망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미국의 부채 문제와 금과 비트코인의 상승 가능성, 그리고 이더리움의 미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글로벌 경제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은 우리 모두에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알찬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